일동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성수 안전행정실장님께서 경북형 재난대응 체계로 예전한 K-시티즌 퍼스트 프로젝트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저희들 안전행정실에 8개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경북형 재난대응체계로 대전환이라 해서 핵심은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죠. K-시티즌 퍼스트 프로젝트라 해서 한 3개월여 가까이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시민을 지켜낼 수 있는 시민 도민 보호에 최우선을 두겠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는 대형화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동시다발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같은 유럽 내에서도 대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같은 나라 내에서도 대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가뭄이 같이 병존하는 상황이 이제 우리 쪽으로도 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 이미 우리가 닥쳐야 될 여름을 미리 겪고 있는 호주에 대형 산불하고 대홍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텍사스 산불에 2명이 사망하고 전에 고전에 있었던 하와이의 산불에서는 면접도 중요하지만 10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의 대형 산불 속에서 인명 피해는 최소화됐었는데 이 산불도 대형 산불화 됐을 때에는 이미 인명 피해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난 여름에 겪었던 상황처럼 인명 피해가 47명이 있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난의 대응화와 예측 불가능성, 동시다발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우리 경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한 10년간 13년부터 22년 사이에 대한민국 전체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한 305명 정도가 났습니다. 그 중에 51명인 한 17% 정도가 경북에서 발생을 했고 재산 피해도 한 7,100억이 넘는 상황에 최고 많이 난 지역이 저희 경상북도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난 것 중에 포항의 흰남노 그리고 23년 작년에 집중 극한 호우 상황 두 가지 다를 보면 포항 흰남노 때에는 시 강우량이 엄청나게 난 데다 만주하고 연결되고 또 거기에 지하 주차장에 나오라는 그런 우연히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이 연결돼서 대형 사고로 터지는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흰남노 같은 경우를 넘어서 작년에 우리 북부권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는 29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상황은 한 평균 900mm 정도 이상의 그 전년도에 600mm 정도보다 훨씬 많은 극한 강우 속에서 산이 내려앉으면서 순간적으로 집이 날아가는 속에서 인명이 살되는 그러한 대형적이면서 동시다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집중된 상황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재난 중에 하나는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22년에 발생했었는데 그 전에 20년도에 발생했던 삼척 산불 단일 시군을 보다도 더 넘은 단일 시군 최대의 1.4만 헥타르를 발생한 상황이라서 경북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통계와 그리고 지금까지 대응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함께 하면서 이 속에서 도민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저희들의 고민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경북형 대재난 모델의 가장 큰 3대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 도민을 지켜내겠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예방 체계로 지금까지 재난 대응 체계 복구나 대비가 아니라
사전 예방책으로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미국 연방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페마형 위기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된 재난 속에서는 단일 부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경북도 전체를 도민보호체제로 전환시켜서 전 부서가 동원되는 체제로 저희들 재난 대응 체계를 바꿔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예측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분석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대학가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상황 전파나 정보 수집에 기업들까지 함께하는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 체계로 대전환에 대한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페마형에는 일단은 사전 예방을 하고 있다가 어떤 위험이 감지되면 바로 보호가 들어가 주민 보호를 하고 대응 복구로 들어가는데, 우리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핵심은 예방을 하고 대비하고 대응 복구 요 상황에서 바로 주민을 보호하는 시스템 요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덜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 예방을 하다가 비상 상황이 위험이 감지되면 주민 보호 인명을 지키기 위한 부분부터 가동시키고 나머지 대응을 해야 하는 체계로 저희들이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월별 계획 속에서 최근 10년간 났던 재난 재해를 연구소와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캘린더별로 1월 달에 대해서 2월에 한파, 3월부터 5월 사이에 산불, 6월부터 풍수에 대비된 캘린더형에서 어느 지역에 많이 나고 어떤 재난이 많이 났는가를 안전 캘린더의 형태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조직 자체를 안전행정실 자체 위기관리 대응센터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 만들어서 대응센터장님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저희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일대에 지금 한 교수님이 한 15분에 150명이 있는 소병방지학부하고 연결시켜서 재난 특화, 우리 경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지진 등 6대 메이저의 부분에 대한 특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북연구원의 재난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해서 6분이 같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3중으로 저희들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에 못지않게 저희들 도청 전체를 그리고 시군과 협력 체계를 총력 대응 체계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전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안전실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전 예방이라든지 예측에 중점을 두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위기가 1단계부터 발동하게 되면 자치 행정과가 직접 나서서 시군과 협력해서 대피시키는 체제로 가고, 이렇게 해서 대피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전염병이라든지 이분들의 의료시설 이런 부분을 복지국에서 맡아서 하고, 그리고 지금 해오던 대로 우리 복구 추진은 건설국에서 하는 체제로 역할 분담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가행하다 정도로 대피를 시킬 때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과가 움직여야 시군의 총무과하고 연결되고 이장님들하고 연결해서 모시고 나올 수 있고, 현행 체제 내에서는 읍면동 지군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 대응 체제로 바꾸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안전실과 행정실이 같이 들어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총력 대응 체계가 좀 강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협력 시스템입니다. 현재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사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내년쯤에는 인공지능형 AI형 사전 예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함께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산업 벤처 형태로 벤처 산업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경운대하고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국에서 안전대학 형태로 주민 교육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 중심의 대피 훈련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주민과 조력자들도 함께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 정보 수집과 전파에 우리 행정 중심에서 예를 들면 한진 택배 차량을 통해서 센서로 우리가 포토홀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살얼음이 없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시스템과 티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험 정보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민간과 협력하는 시스템도 함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에 대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저희들 세 가지 분야의 한 12대 대책, 10대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대전 3대 원칙에 따라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마련한 3대 시책 중에 핵심은 주민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 사실은 산사태하고 우리 범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핵심은 대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 경북에서는 일단 마을 순찰대를 조직해서 위기 시에는 마을을 불침번을 쓸 수 있는 분을 만들자. 두 번째, 지금 마을 대피소 부분이 사실은 동네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을 대피소로 대피했을 때 위험을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새로 점검하자. 그리고 마을마다 전담 공무원을 1마을 1대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자. 그리고 주민 대피 협의체 같은 게 지금까지 주민들이 비상 상황에서 대피를 하시고자 해도 집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축 걱정 때문에 안 나오신 부분이 많아서 경찰과 소방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주민 대피 협의체를 사전에 조직하고 가동시키자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가진 가장 핵심적인 시책입니다. 그리고 경북이 가진 가장 이런 주민 대피 체제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재난 상황인 산불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수하게 우리 산림과와 소방 함께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직부터 안전 전문가, 그다음에 복구 패스트 트랙하고 지난 연도에 가동했던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을 함께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저희들이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드렸던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핵심은 경북의 지난 7월 15일 산사태에 대한 그날을 어떻게 또다시 온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날 사실은 재난이 터진 시간이 뒤에도 보고 올리겠지만 새벽 2시부터 5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경북의 작년 재난의 특징과 대다수 특징들은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보시면 알겠지만 경북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면서도 더 두드러지게 다른 게 산간 지형의 마을 자연 부락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이 경북도 전역에 상존하고 있다라는 산간 지형이라는 부분, 그리고 대다수 분들이 고령자분이어서 대피 방송을 전달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요 세 가지 문제 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지킬 것인가? 사실은 지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날 밤에 이장님의 재발견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 분이라도 그 동네에 깨어 있었던 분들은 조금 그 재난을 당할 확률을 엄청 낮췄습니다. 영주 단곡리,
그 다음에 그 문경의 호계리 이런 부분에 새벽 2시쯤에 이장님들이 깨어나셔서 동네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누가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장님들이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해서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1마을 1마을 순찰대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재난 시에는 그분들이 깨어 있도록 하고 밤에 지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우를 갖추는 마을 순찰대를 구성하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장님과 자율방재단 등 주민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산간 지형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은 나무가 넘어져서 전설줄을 해서 우리가 예보를 해도 이게 통화가 되지 않고 재난 문자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 길이 사실은 일반 소로라서 이 길이 무너지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험 시기에 1마을 1전당구 공무원이 이미 그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확성기나 이런 걸로 못할 때 오프라인 형태인 메가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미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 마을 해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대피소인데, 저희들이 새로 점검해서 한 5,600개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20-30% 정도가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과 한 1.3km 떨어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피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대피와 2차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산사태 대피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소 9종이 지금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통일해서 거점 대피소로 지금 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점 대피소가 지정 끝난 상황에서 그것이 안전하냐 여부를 이번 주에 한 5일간 저희 한 22명의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근역별로 나누어서 3월 말까지 그 대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현재는 지금 1마을 1 대피소 전담 공무원을 지정 중에 있고 순찰대를 지금 구성해서 3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저희들이 시군 단위의 협약, 그다음 도 단위의 협약을 거쳐서 경찰과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주민 대피 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대형 산불의 민가에 인접했을 때 바로 이게 가동하고, 산사태가 위험시될 때는 이 주민 대피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피 시스템과 연결해서 산불과 산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과와 소방본부와 협력 체제로 특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산불은 특히 전국적으로도 동일하지만 이제 산불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가 크고 작은 산불들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형합니다. 지금 지난 한 5년간 100헥타르 이상이 되는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10배 이상 나타나고, 저희들 경북만 해도 2010년대와 20년대 사이에 산불 발생이 한 32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 속에서 원인을 따져보면 대다수가 입산자가 올라가서 실화하는 거하고 산림인접지구에서 소각한 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월과 4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대책 기간인데 보통 지금은 좀 더 6월까지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산불이 발생하는 시간은 대다수 12시에서 15시 사이인데, 만약에 11시에서 16시까지로 확대하면 대형 산불의 대다수가 이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여기가 왜냐하면 입산자 시라기 때문에 이때 입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각 산불을 할 때도 매 요 시간대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북이 이렇게 대형 산불을 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침엽수림의 밀집 불포입니다. 사실은 소나무 같은 이런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하렵수와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배 정도 오래 타고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한 경북 북부 지방에서 산불은 상당히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산악지구의 골바람, 안동 같은 경우나 우리 동해안의 울진에서도 그렇지만 이러한 바람이 초속,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는 한 초속 6m 바람의 산 쪽에서 나게 되면 보통 한 79배 정도 빠르게, 바람이 없는 평지에서 난 것보다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산악지구 골바람하고 건조특보라는 부분인데, 건조특보를 하게 되면 낙엽이 만약 수분을 15% 머물 때와 35% 머물 때와는 한 25% 정도의 2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였는데, 울진 같은 경우에 대형 산불이 작년 3월 4일 날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긴장 상태인데, 이 울진의 침엽수림이 55%에다 강풍이 그때 당시에 초속 20m까지 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건조특보가 지속돼서 대형 산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안동에 산불이 났을 때는 4월 24일 날 났습니다. 20년도에. 그때 강풍이 이거는 재발화된 그런 상황인데 초속 16m 바람이 불고 평균 가무가 그때 안동에는 절반이었습니다. 이때 소나무 솔방울은 2km 정도 이상을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리 경일대와 재난연구센터하고 저희들이 분류해 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낮담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지역, 안동, 울진, 영덕, 경주, 그리고 났을 때 취약 지역, 봉화, 포항, 영주, 상주, 갈신, 문경, 영천, 전 지역이 다 위험하지만 특히 이 지역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위기대응센터에서도 산림청에서 내보내는 산불 위험지수 못지않게 그거와 함께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를 연결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좀 더 강하게 체크리스트로 저희들 1단계, 2단계를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대책을 연결을 시키게 되면 결국 산에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산 통제구역이나 영동 타산물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북형 작년에부터 지사님을 통해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부분은 산 위에서는 산림청이 끄고 민가로 내려오는 건 소방이 끄는 그런 역할 분담 체제였는데, 소방과 산림청이 협력 체제로 산불을 끄고 있는 것은 전국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됩니다. 작년에 119 산불 특수 대응단 62명 5개 팀 움직이는 운영 1팀과 5개 팀이 움직이고, 이거를 각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210명까지 확대된 이 부분은 민감한 지키던 소방들이 초기에 진압에 나서고 야간 진화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24시간 내에 주불 성공에 상당히 성공을 많이 한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사실은 산불은 무조건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초기에 강도를 약하게 진압할 수 있느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119 산불 특수 대응단과 신속 대응팀이 있다는 것은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느냐 문제와 인명을 방어할 수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산림 진화 헬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산불 강도를 낮추는 데는 초기에 얼마나 많은 물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경북에서는 지사님이 제안하셔서 26년 9월에 도입하겠지만 초대형 대형 산불 헬기를 530억 정도 되는 거로 하는데, 여기는 8,000리터 정도를 담수를 하고 초속 20m에도 뜰 수 있는 헬기라서 상당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안동에 산불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는 남부 산림청 헬기가 경북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산불이 나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쪽에 우리 경북에 났을 때 초기의 대응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산불 도입이 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전 22개 시군에 임차 헬기가 다 가동하고 있다. 물론 공동으로 임차한 상주, 문경, 성주 7국이 있지만 초기에 진압하는데 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보호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들이 막고자 하는 경북형 산사태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우리 산사태 지역에 있어서는 한 달간에 걸쳐서 극한 호우가 내린 상황입니다.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7월 15일 날 14, 15일 날 집중 강우가 내리고 7월 15일 2시부터 5시 사이에 네 군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9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4개 시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발생했다. 영주하고 실질적으로 문경 여기 부분과 봉화 2시하고 5시 이런 취약 시간대에 주민들이 다 주무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문경이나 예천 같은 경우에 같이 집이 한 서너 집 있다가 새벽 2시에 쿵 하고 나가보면 옆집이 없어지는 그래 그 정도로 순식간에 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사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11건 중에 봉화만 따져도 11곳 중에 한 곳 정도 거의 90% 이상이 지금 지적해 놓고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 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산지 개발이라든지 우리 송전탑, 그다음에 벌목 이러한 부분이 가중시킨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이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 재난 방송도 한계에 있었던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개월 동안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해서 만약에 7월 15일 날 새벽 2시에서 5시에 터지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보를 해야 그날을 대응할 수 있었던가를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로는 시우량이 20이 되고 강우량이 60, 누적 강우량이 150mm가 되면 무조건 대피시켜야 된다. 요거는 산사태 요날 7월 15일 날 사실 그 산사태 경보가 2시에 터지는데 영주 같은 경우에 1시 22분에 사실은 산사태 경보가 산림청에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32분, 42분 차이가 나게 되는 그때는 알아도 대피시킬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림청보다 더 강력한 사전 예보 체계로 체크리스트로 가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시우량 20, 일강우량 60, 누적 강우량 150mm 정도에서 대피시키면 한 5일 정도 내 안에서 요 14일, 15일도 대피시키는 날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주민들의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대피시킬 수 있는 설득력 근거를 높이겠다. 사실 예천에 7월 20일 날, 15일 날 터지게 되는데 11일, 12일, 13일 날 대피를 시켰습니다. 근데 14, 15일 날 오히려 더 많이 오는데 이미 피로도가 높아서 주민들을 모셔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때 상황을 보면 7월 14일 날 예천 같은 경우에 일강우량이 139mm, 85mm 그 다음에 영주 같은 경우에 121, 149mm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대응센터에서는 요거에 근거해서 우리 지금 발령을 내리고 있다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 부분을 갖고 지금은 체크리스트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읍면 동네 단위까지 AI를 통해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내보내기 위한 산림안전 대진단을 산림과에서 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양이 붕괴될 토양인가, 지형이 산사태가 날 토양인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 지역도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했고
특히 야간 마을 순찰대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한 분이라도 깨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돌아가시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마을 순찰대를 양성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안동 경산을 도시형 농촌형으로 해서 저희들 미국형의 노아 시스템이라 해서 사실은 시군 단위가 아니라 마을 불화 단위까지도 체크하고 72시간 전에 알릴 수 있는 노아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 전에 지금 안동과 경산을 국비를 받아서 시범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이거를 22개 시군의 플랫폼으로 확대해서 지금 체크리스트형으로 예보하고 있는 거를 AI 형태로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 면에서 바꾸는 건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위기관리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사전 예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특히 안전행정실에 대해서 행정 전체를 주민보호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놓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 정책실에 3개과가 있고 90명이 와 있습니다만 아무도 안전실로 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을. 그리고 있기만 하면 전부 나가시려고, 작년에 또 겪었던 분들 중에 산사태를 겪거나 산불을 겪었던 노하우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남아있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 인사과에서 K 안전 스페셜리스트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들 산불, 산사태, 지진, 풍수의 전문가 한 30여 분을 키워내겠다. 이분들은 여기서 위기대응센터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를 서 계속 근무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필수 인력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이분들의 커리어를 보장하고, 그리고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과를 같이 해서 저희들 목표는 10년 내 팀장, 20년 내 국장이 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올해 7월까지는 그러한 부분을 맞춰서 7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6, 7급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서 남고자 하는 분들을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 한 분야별로 한 30여 명을 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방재직 등으로 하고 20명 정도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분야별로 3, 4명씩을 해서 산불 전문가, 산사태 전문가, 지진 전문가 등으로 해서 스페셜리스트로 저희들 키워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산사태가 났지만 이걸 또 복구하려고 그러면 소유권 문제와 절차 거치다 보면 올해 산불에 대응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도에서 사진 심의해야 되는 소하천 사업 이런 거는 한 30일 정도 걸리는데 생략하겠다. 그래서 영주 소하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생략해서 25일 정도를 30일 걸리는 걸 25일 정도 단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청 각 부서에 보통 농지, 산지 이런 전용하는데 한 달씩 걸리는 부분들을 각 10일씩 정도 줄여서 여기서 30일을 빼고 우리 이 안전실에서 같이 들어가서 협의를 드려서 30일 정도를 단축하고, 중앙에도 상당히 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동행해서 시군과 함께 가서 5일 정도 단축을 해서 최소 한번 하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복구 절차를 거치는 것을 2개월 정도는 단축하는 그런 패스트트랙을 인사 패스트트랙과 함께 저희들 재복구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했던 이재민 대책하고 200개소 한 60일 정도 머물 수 있는 단기 주거 형태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문화국하고 협의해서 1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거를 집약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은 이번에부터 12시간 전에 사전 예보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금 부족하지만 체크리스트 형태나 교수님들과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 저희들이 12시간 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산사태가 났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그전 5시는
우리가 예보를 받아야 대피시킬 수 있는 게 밤에 대피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우량, 일강우량, 누적강우량을 포함해서 12시간 전에 대피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만약에 거기에 1단계의 어떤 조기 대비 그게 합당하게 되면 마을 순찰대를 동원을 하고 우리 5,600명의 시군의 본청 직원들을 1마을 1대피 전담 공무원을 그 마을로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2단계 대피를 해야 되는 시강우량 20, 60, 요런 80 요게 되게 되면 그때는 안전행정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총무과들을 동원해서 즉시 우리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시킵니다. 그 대피소하고 이런 건 지금 저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팎으로 지금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한 1만 명분을 일시 국어 세트를 지금 한 6억 정도를 이미 내려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일간은 여기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게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텔, 호텔 정도로 해서 한 단기적으로 한 2달간 정도는 모실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이상이 되는 거에는 임시주거로 해서 저희들 지금 예천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듈형 주택이나 이런 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과 저희들 도민들의 선진 의식을 결집해서 어떤 재난 속에서도 도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안전행정실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명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피 산사태하고 범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산사태하고 범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송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하차도 문제나 지하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포항 흰남로 때에는 지하주차장의 문제가 있고 오송때에는 문제됐던 게 실질적으로 지하차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 산사태와 범람은 대피 위에는 방법이 없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지하차도나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문제에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흰남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차도는 임시 언급으로는 우리 경북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 있고 저희들이 밝히지 못한 부분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지대보다 낮아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하차도의 문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차도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 문제라서 지금 1차적으로 바로 생명이 위험한 저희들 대피 문제 지금 1차 달았고 3월달에 여기 끝나고 나면 4월달 중심으로 말씀 주신 지하차도를 우리가 그 도로하고 경찰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할 것인가 부분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1번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상 그 말씀 주신 대로 풍수의 우리 종합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하천가하고도 하고 저희들 복구 사업에서도 하고 있고 산림가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사업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제 조금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산사태 위험 요소라든지 산불 위험 요소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국과 협력해서 저희들 좀 더 확대하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냥 강조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의 핵심은 지금까지 해오고자 하는 어떤 위험 요소 부분도 담당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잘 나가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오늘 강조해서 발표했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최악의 순간에서라도 인명만큼은 지켜내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 갖추기 전에 그런 위험 요인들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갖추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단 내일이라도 당장 터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지키느냐 부분과, 두 번째는 실국에서 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저희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들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저희들 실국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추후에 산림과라든지 저희들 하천하고 협력해서 한 부분의 위험 요소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씀 더 올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두 단계로 나누려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페마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저희들 하나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사태나 산불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왔는데 시스템적으로 조금 이걸 바꿔보겠다라는 부분이, 예방 작업을 하다가 위해 요인도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과와 그다음에 하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회마형 중에서도 바로 예방을 하다가 위험이 예측을 어떻게 잘하느냐 문제와, 예측되자마자 주민을 어떻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약간 대응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보호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하지 않았느냐, 다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위험 요인 제거 그런 부분도 약했던 게 사실이고, 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지금 동시다발적이고 대응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1번은 바로 우리 시스템 자체로 평소에는 사전 예방하다가 위기 상황이나 위기가 예측될 수 있다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최소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로 오면 어디 터질지 모르니까 약간 마을 단위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과, 두 번째 이거를 지금까지 빼내는 데 있어서 읍면동단이나 이장님에게서 의존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행정력이 전체 동원되는 체제로, 그래서 우리 도에는 자체 행정과가, 시군에 가보면 안전과가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나가보니까 총무과, 가장 강력한 총무과의 직원들은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역할을 줘서 행정 전체가 움직이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완벽하게 동리 단위까지 이거를 체크하기 힘들 상황 속에서는 지금 당장 5, 6을 두고 뭘 할 것인가에 보면, 사실상은 위험 요인을 다 분석을 하고 센서를 만들어서 지형과, 그래서 산림안전대진단이 들어가는 이런 정보가 다 있어야 마을 일까지 하니까, 그거 기다리다 보면 저희들이 예측, 12시간 전에 예측이라는 부분이 힘드니까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우리에서 났던 부분을 강우량과 이런 걸 좀 해서 체크리스트로 일단 예측을 하고 행정을 동원해서 대비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걸 할 때 저희들이 좀 특이한 게 삼축 위기 경보 시스템으로서 우리 위기 대응 센터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산사태 경보나 이런 걸 분석하고, 교수님들은 우리 경북형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걸 패턴을 분석하고, 교수님들은 해외 사례를 분석해서 삼축으로 해보자라는 게 지금 우리
페마형의 우리 경북형으로 받아들인 그 부분이고, 현재 지금 기상으로 보면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작년부터 있던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 사실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겨울이 비가 많이 내려서 실질적으로 산불의 위험도는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작년에 만약에 15 이러면 지금은 한 35 정도 뒤로 위기가 좀 낮출 수 있는, 일이 최고 강하다면 그 정도로 산불의 위험성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가뭄이 진행되게 되면 오히려 5월 15일까지 되어 있는 형태를, 산불 위기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원래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게 작년은 하반기부터는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오면서 엄청난 폭우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아직까지 지금 기상지원관님이 말씀이한 이게 약간 완벽하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텐데,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요. 약간 가독 형태로 진행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불가능성이 높아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 갖고 했던 그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작년보다 사실은 비가 많이 더 오겠다는 확신은 없는 상황이고, 비가 많이 왔다가 가뭄 왔다가 이런 번갈아가면서 오면서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지켜낼까,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로 와닿았다는. 예, 저희들 그 부분 아직까지 부족하고 한 3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시군에도 매우 마찬가지인데,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계속 있는 부분이라면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데 또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 시군에서 가장 큰 좀 반발이 많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마을 1대피소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한 5,600개소 이상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1마을 1대피 전담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대피 공무원이 들어가고 마을 순찰대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오번에 22일까지 전담 그 전문가를 정해서 지금 지정한 게 안전하냐를 보고, 그리고 나서 교문대가 들어가서 근역별로 우리가 대피소로의 이동 교육을 시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사실상의 위험 지수라든지 이런 게 시군별로 다르게 나올 텐데, 일부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 산사태를 겪고 재난을 겪은 지역이지만 이걸 꼭 해야 되느냐의 부분과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꼭 내가 또 이 밤에 또 나가야 되고 집을 떠나서 이렇게 불편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말씀 올리지만,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니까 이 마을 대피소가 안전한지 본인들 시군에서는 힘들다, 이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22명 공모해서 근역별로 점검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대학하고 해서 특화된 교육 체계를 갖고 같이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대피소 지정 부분과 그 다음에 구호센터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한 6억 정도를 동원해서 1만 명이 3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것을 내보내면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은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요 체계를 이제 갖추어서 요 부분을 저희들이 3월 중순 초순쯤에 저희들 재난관리과장님하고 행안부의 안전차관님하고 우리 봉화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시범 모델을 갖고 했습니다. 마을 대피소도 하고 마을 순찰대도 정하고 1마을 1대피 전담 공무원 하겠다는 체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한 프로그램이 행안부에서 차관님이 보시고 자료를 올리려서 올렸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전 시도에
다시 행안부에서 요 사례를 갖고 5월까지는 대피소와 대피 시스템과 마을 순찰대를 구성하라는 부분을 확산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고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그때 그 상황이 또다시 온다면 시군에서 얼마나 움직일까, 지적하신 대로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위험도에 대한,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면 정말 대피하셔야 된다라는 설득력과, 두 번째 경찰과의 시스템과, 또 마을 지금 읍면동의 주민 직원들이 아니라 본청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하는 체제를 좀 갖추어서 시군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주민들이 또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이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지금 막 산에 동네 일에 돌아다니는 우리 그 마을 부락이 있는 것만 보면 옛날에는 참 이렇게 좋으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걱정거리가 이래 돼 있는 상황에 어디서 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아무리 해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간단한 거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재난 대피 교육을 하고 행정명령 내리는 부분, 작년에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재난 대피를 시키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보니까 이장님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한 2가지 정도 사례 부분인데, 저희들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깨어 있으시면서 권고를 했을 때 상당 부분이 많이 대피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또 경찰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협조를 체계적으로 해서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협력으로 모셔 나오는 단계,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겪으면서도 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게 집 떠나 죄송합니다. 사실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호텔이나 모텔을 가시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약간 친숙한 마을 해관 이런 데에는 치사 시설하고 이런 게 갖춰져 있으면 그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한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요 대피 이분들도 낮에라도 들어오셔서 여기 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하시게 되면 차량을 확보해서 오전에서 오후까지는, 어둡기 전까지는 집에 모셔다 드리고 출퇴근형으로 밤에는 이쪽으로 나오시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때 행정부지사님이 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으셨는데 좋아하셨는데, 뭔가 하면 저희들 복지국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염병 예방도 되지만 병원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피해 계시면 상당히 체력이 한 이틀 이상 하게 되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지역 병원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링게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이 되니까 초창기에는 대피 좀 거부 쪽에서 좀 초창기에 거부할 때는 이장님과 경찰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음식과 약간 링게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있었고 요게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정도까지도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 시군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인사 문제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횟수 추출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실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 시군과 중앙지방협력회의처럼 올해부터는 요 K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우리 자치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K 플랫폼 정부로 해서 이런 현안 문제들, 저출생이든 뭐든 시장 군수님과 우리하고의 협의체 형태로 아젠다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아젠다를 잡고 시장 군수님과 지사님과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같이 하는 협의체, 지방 협력 정책 협의체 형태로 저희들 시장 군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시범하면서 확산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부분이고, 12시간 전에 예보 부분은 저희들이 당위성으로 저희들 밤에 대피를 시키면 대피시키는 사람도 위험하고 대피하는 분도 위험하기 때문에 오후 5시 이후로는 대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이 확고한 철학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후 5시로 데드라인을 잡았던 부분은 뭔가 하면 최고 늦게 터졌던 게 지금 두 군데는 새벽 5시였습니다. 새벽 2시 두 군데, 새벽 5시 두 군데, 12시간 전으로 잡으면 5시 전에는 대피해야 된다. 그러면 최종 대피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우량 그 본격 대응 두 단계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시우량 10mm 요래 해가지고 있고 조기 준비 사항이 있고 마지막 5시에 대피시킬 때는 본격 대응입니다. 1단계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12시쯤에서 안팎에서 2시 사이에 조기 대응에 대해서 마을 순찰대가 가동하고 1마을 1대피소로 공무원들을 12시쯤에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 밤에 그 시우량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우리 기상청하고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날 밤 새벽 5시까지 그 강우량의 1강우량, 누적 강우량이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5시부터 빼기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차이점은 10일이 비가 진행이 돼서 10일이 넘어서게 되는 장마 기간에 나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누적 강우량의 의미는 없고 시강우량 10mm와 하루 강우량 30mm 이상일 때는 무조건 5시 전에 빼내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앞당겨지고 4월에서 3월로 앞당겨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기후온난화 부분에서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핵심은 기후온난화, 제일 1번 기후온난화에 대책을 세워야 되고 2번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주민 대피인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환경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는 그 부분으로 조금 기후온난화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 문제, 대중교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재난실에서는 거기서 기후변화를 다 해결해 줄까, 그지? 아니면 산림이나 하천에서 다 위의 요인을 제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함이 있어서 이 부분 임시응명책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게 나온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기후온난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덜 중요해서 언급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질의할 필요만 되시면 자,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산사태 등 재난에 대비해서는 작년과 다르게 12시간 전에 예보 체제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 예보가 떨어지게 되면 마을 순찰대와 1마을 1전당 공무원이 배치되고 그리고 본격 대응하게 되면 주민들을 대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만 명을 한 3일간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보호세트를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경북에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재난이 한 6가지 재난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월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저희들이 안전 캘린더를 만들어서 대학과 그 다음에 우리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북 재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산림 지역이 많아서 산사태와 그 다음에 산불의 위험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산사태나 산불들이 야간에 나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나고 그리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나서 인명피해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예, 1차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6천여 개의 대피소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한 22분의 안전 전문가를 동원해서 대피소를 안전 점검을 하고 대학 경운대와 협력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피 훈련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중요시하게 하는 주민 대피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구호센터 관련된 핵심적인 거는 도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재난구호기금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